그 뒤에 또 이 상판을 덮고 해서 흙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기법이라고 써요. 국기법이라고 있는데 이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10조에 보면은 영구 이 관열산 태극기는 묻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을 보통 이렇게 태극기로 사는데 그거는 반드시 접어가지고 그 접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딱 접어가지고 유족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유족은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집안에 있는 데서 모셔야 되죠. 그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사서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국기법 10조에 보면은 그 영구를 산 태극기는 묻어서는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묻었다가 어젯밤에 다시 팠습니다. 파가지고 태극기를 다시 얻어냈어요. 그런데 어제 저도 그런 규정이 있다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어제 일본에서 누가 아는 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 딱 10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규정이 위반된다. 관을 찾아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10조 4항에.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시간에 이 국립현충원으로 여러 항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도 중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유족 측에 연락을 해서 양해를 받고 그래서 다시 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일부. 대한민국 일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는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를 내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극기를 내리고 그 자리에 한반도기를 걸었죠. 한반도기를 걸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 태극기 이공기 다 빼버리고 한반도기로 통일해가지고 입장을 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를 내리면 안 되죠. 또 여기서 무슨 김대중 정부 있을 때 축구시합을 남북한 축구시합을 한다고 그 북한 선수들을 위해서 태극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다 막았습니다. 압수했습니다. 2005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서 태극기를 압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반역 정부밖에 없지. 그런 사람이 태극기를 가지고 같이 묻히면은 이게 상징적으로는 어떤 현상이냐? 대한민국이 같이 순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는 내려서도 안 되고 땅에 파묻어서도 안 된다 하는 좋은 국민교육을 상징적으로 이번에 하나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국립현충원 자리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지금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묻혔던 사람들 거의 전부 다가 거기가 아니고 전부 다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쳤다 하는 것은 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동국 씨가 쓴 글을 보면은 밤만 되면은 사원판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고향으로 가든지 광주 망월동 묘지에 묻히는 게 맞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또 이렇게 재론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그 고인을 위한 것이 되지 그 죽음을 어떤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나 이 국가나 우리가 지켜오는 이 전통, 이 풍양 속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6일 동안에 좋은 글을 많이 남겼는데, 근데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는 전 대통령 김대중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저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상당히 명문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자가 많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 한 달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던 전 대통령 김대중이 8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의 행적과 치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엇갈린다. 그의 출생 연도마저 4가지로 달리 알려져 왔다. 차제에 한 가지라도 바로잡아 둘만하다. 1997년의 대선으로 가면서 그는 1923년에 태어났다고 직고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이상 누구도 그의 삶을 가감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 지금은 그의 죽음을 애도할 때이다. 그러나 그의 장례와 묻힐 곳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시끄럽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를 조용히 명부로 보내지 않고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여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조짐이다. 한반도는 한동안 장사를 치르는데 실없이 바쁠 것 같다. 불과 3개월 전에는 자살한 전 대통령 노무현을 위하여 세계적 국민장을 거행했다. 그때 고인은 유서로 조촐한 가족장을 보냈으나 생자들의 부질없는 고집 때문에 사자의 유언이 무시되었다. 이번에는 국민장보다 높은 국장을 치른다고 하니 더 요란할 듯하다. 머지않아 한 분은 더 국장을 치러야 할 판이다. 전 대통령 김영삼 측이 국장을 원할 것이다. 또한 머지않아 다른 2명의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불가피하다. 이번에는 평양에서 조문사절이 내려왔으니까 불원간 서울에서도 조문단을 올려 보내야 할 판이다. 남북 간의 영악한 정치 드라마로 입속을 챙겨온 북한은 장사를 호재로 재미를 볼 것이 뻔하다. 이래저래 죽음을 다루는 문제가 이명박 정권의 심상찮은 의제가 될 모양이다. 국가의 빈번한 장례는 실용주의에 어긋난다. 까닭없는 국장은 개인의 호화 결혼식보다 훨씬 나쁘다. 낭비를 억제 못하는 권력의 허영이다. 국가 원수가 국사로 순직한 경우에만 국정을 치르고 국민장을 폐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한국처럼 2개의 국가 장의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나라가 없다. 영어에는 국민장이란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다면 국민장이 국장보다 더 높아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네 국가보다도 상위의 개념이다. 예전에 허구한 나를 장사로 또한 제사로 보낸 조상들의 후예답게 한국은 과연 제왕적 공화국이다. 문상은 권력의 척도라는 말이 염치를 모르고 횡행한다. 한국이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새빨간 거짓을 더 돋보이게 한다. 선진세계로 가는 길이 멀다는 것을 모르고 자만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천수를 다한 셈이다. 노무현처럼 60대 초의 나이에 파괴한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자살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애달프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적다. 비겁한 보수 언론까지 정치 권력에 영합하느라고 아양을 뜬다. 정상적으로는 이번의 사자, 죽은 자, 사자가 전라도 고향 땅 하이도에 묻히는 게 바람직스럽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그들의 고향 땅에 묻혀있다. 겸허한 자세로 죽음을 맞은 사생관의 소치로 본받을 적이다. 그것이 아름답다.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대개가 죽음에 오만하여 그렇게 못한다. 노무현은 그의 치정에 대한 논란과는 동떨어지게 과장하여 경상도 봉화에 묻힐 만큼 겸손하게 삶을 마감했다. 그가 남긴 그 유산만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김대중은 국장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위해 순직한 영령을 모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가 묻히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대한민국을 사랑한 애국자가 아니었다.